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문을 엽니다. 뉴스 하이키 봄 개편을 맞아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시사포차에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맛있게 요리해 드릴 거고요. 오늘 풍성한 안주거리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곽우신입니다. 네, 세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한 분,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는 안주거리를 푸짐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막 달려오고 계십니다. 장보자 갖고. 예, 오시면 바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종훈 평론가가 오는 동안 기다려 보고요. 그다음에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동안 이제 인터뷰만 청해드렸었는데 이렇게 고정 멤버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대변인 임명됐을 때 한번 전화 인터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권지용 지금 비대위원 되신 분이랑 네. 여기서 출연했었는데 네. 그 뒤로 안 불러주시길래 언제쯤 불러주시나 하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고정 출연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비중 있는 자리에 모시려고 조금 시간을 드렸다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시사포차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직접 참여도 가능합니다. 아하. 그 임승호 대변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제가 좀 우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우문을 드렸더니 제2의 이준석의 방향 가실 것이냐 그랬더니 그 제2의 이준석이 아니라 임승호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 일선에서 뛰어보시면서 느낀 느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시는 것 어떠세요? 뭐 저만의 길을 완벽하게 개척하지는 못했다 생각하고요. 다만 대변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좀 집중을 했고, 사실 뭐 매일매일 기분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어 하나 잘못 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당내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또 대변인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인 것 같고요. 뭐 아직 저의 길을 개척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그 하루하루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불킥도 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뭐 이불킥보다는 초반에 이제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뭐 어떤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이제 표현에 뭐 어떤 당 밖에 있는 인사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뭐 사인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뭐 야당 대변인 표현의 자유 이렇게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제 언론의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 또 제목 장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론인이신 곽우신 기자께서는 변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매체들 뭐 물론 동료들 중에도 좀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소속돼 있는 매체는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최소한 핵심을 잘 전달하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말 사이에 숨겨놓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뜻을 그걸 좀 파헤쳐주는 데 집중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출입 기자에 대한 이제 등록 신청을 받고 그 뭐 카드 발급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몇 언론사는 제외가 된다든지 맞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실질적인 제외가 된다 이런 그 보도를 봤거든요. 오마이뉴스는 괜찮은가요? 저희가 조금 덜 열심히 했나 봐요. 무사히 등록이 된 거 보면은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심기를 충분히 건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더 반성하게 되고요. 또 제가 약간 이제 트리플 크라운 같은 게 있거든요. 일단 언론 노조 뜯어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당선인께서 제가 또 조합원입니다. 또 한국기자협회 좌편향이라고 하셨는데 저 소속입니다. 또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사 가서 터뜨리라고 하셨는데 또 인터넷 매체 소속이죠. 그래서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인수위 출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인 곽우신 기자 혹은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 맡으셨던 임승호 전 대변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전 대변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준석 대표도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몇 언론사의 어떤 그 CG 촬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비판받는 기사도 있었는데 저는 뭐
의도적이라고까지는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충분히 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있어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여론도 비판도 충분히 이제는 여당이니까 수용할 그렇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글쎄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보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특히 자유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아량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는 사이에 시사포차의 또 한 명의 요리사 이종훈 시사평론가 들어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네. 그럼 시사포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 오늘 안주 하나씩 각각 준비해 오셨는데요. 먼저 임승호 전 대변인 어떤 안주 가져오셨습니까? 예, 저는 따끈따끈한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원내대표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네. 권성동 의원이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고 예. 60표 차이, 조혜진 의원과 60표 차이라는 다소 조금 큰 격차로 압도적이죠. 선출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압도적으로 오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당선 직후의 소감 먼저 듣고 올까요? 저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한 의원님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선거 전에 이미 언론, 정치권, 또 평론가 여러분들 다 권성동 의원 뭐 유력한 후보다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긴 했는데 앞서 임 전 대변인 말씀처럼 표차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예. 102분의 의원들께서 투표를 하셨는데 그중에 81명이 권성동 의원 지지. 압도적인 표차. 이 표심 어떻게 일단 곽 기자는 네. 정치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이거 읽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원래 분위기로 봤으면은 네. 더 큰 표차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그나마 조혜진 의원이 오늘 사실 되게 연설도 잘했고 네. 토론에서도 중요한 지점들을 잘 짚고 또 원래 굉장히 젠틀하고 이 제스처가 좋은 분이어가지고 애티튜드가 좋거든요. 그래서 또 최소한 오히려 이 당에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도 좀 윤핵관 이런 프레임을 조금 경계도 하고 좀 비주류에 가까운 의원이 20명이나 있었다. 오히려 거기 조금 더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네, 만약에 조혜진 의원이 오늘 잘 말을 못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도가 뭐 이제 김태흠 의원이 나오니 많이 이제 김태흠, 권성동 의원 둘 다 작년 원내대표 선거 때 도전했다가 떨어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조전을 하고 나는 그때 표를 얻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박빙이었는데 가장 큰 경쟁자였던 김태흠 의원이 이제 충남지사로 돌리면서 좀 싱거웠을 게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였으면 저는 오히려 조혜진 의원이 좀 선전했고 그래도 당내에 권성동 의원과 이 힘 실어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윤핵관 이렇게 쏠리는 거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20%는 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관전한 정치 전문 기자의 평은 오히려 예상보다 표차가 적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임승호 전 대변인 국민의힘 관계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사실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 자체는 예상된 상황이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표차는 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도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표 차는 어쨌든 좀 큰 결과이긴 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이제 원내대표죠. 상당히 좀 많은 표가 간 이유는 결국에는 상당한 중량감을 가진 중견 정치인이고 민주당 정치인들과도 상당히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평가받았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 관계라든지 소통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대선 기간에서도 했고 뭐 말씀하신 어떤 윤핵관 논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발언을 한 걸 보면 상당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 세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민주당과의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꾀주머니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단 주머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분이라는 점이 충분히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또
또 우려의 포인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청 관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원내 분위기는 아무리 여당이라도 정부나 청와대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상실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윤핵관 논란으로 사실 그거는 좀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윤핵관이라는 것도 오늘 이준석 대표의 아침 인터뷰를 보게 된다면은 소위 윤핵관이 논란이 됐던 이유가 익명발을 빌려가지고 대표를 비롯한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사실 뭐 권성동 의원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상당히 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약할 때 좀 가감없이 쓴소리도 전달해주는 역할도 했고 뭐 한 줄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좀 밝혀지는 상황이어서 뭐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당선인이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그 윤핵관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는 외부에서 보실 때 동의하십니까? 윤핵관 문제 다 정리되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화해가 다 이루어지고? 저는 지금 우리 임 대변인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좀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그 작년 12월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그 익명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게 윤핵관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측근 실세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근과 실세라는 측면에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윤핵관 오브 윤핵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 네. 물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당이 뭐 청와대와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대의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 몰표가 쏟아진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하지만 실세와 측근이 전진 배치됐을 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혹은 외부에 비춰질 때 정말 하나 삐끗하면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 네네. 이런 뭐 측근 정치의 폐해 이런 것들로 비춰질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우려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두 분이 한쪽은 그러한 청와대와 가깝고 오히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라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것. 또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는 너무나 이 측근의 어떤 뭐랄까요 세력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과우신 기자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기자들에게 윤핵관이란 말 쓰지 말아달라.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 오디오를 틀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이것과 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앞서 이제 두 분께서 그 짚어주신 부분 원내대표 역할론. 이게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거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거꾸로 쓴소리하고 직언하겠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이 두 가지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그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된 토론 시간에 권성동 의원이 되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윤핵관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거든요. 본인은 윤핵관이라는 타이틀 사실 싫다. 내가 붙인 것도 아니고 뭐 언론에서 붙여준 거고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신데 안 써줬으면 좋겠고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 시작할 때도 이제 윤핵관에서 타이틀상 이제 홀로서기를 하려고 한다. 또 뭐 당선인과 소통했냐, 당선인하고 전혀 나 이제 사선 중진이라 내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한다. 이렇게 되게 이제 윤핵관 논란에 거리를 두려고 했고 계속 강조했던 게 쓴소리하는, 직언하는. 청와대 출장사 안 되겠다. 만약에 청와대 여의도 출장사 안 되고 원내대표로서 할 말을 하는 게 되겠다라는 식으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딱 당선되고 나서 이제 딱 마이크 잡고 이제 일성이 윤석열 당선인 안쓰럽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인간적인 이 실향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또 장점을 내세운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력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에도 있었고 탄핵정국에서 활약한 것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런 당청 수직적 관계가 어떤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본인 권성동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으로 그럼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어떤 쓴소리를 할 건지 처음 당청 사이에 뭔가 엇박자가 나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게 어떤 이슈고 어떻게 풀어낼 건지 그 시험대가 멀지 않게 금방 찾아올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엇박자 안 난다고 보는데. 나면 좋은 건데.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윤핵관이라는 걸 쓰지 말아달라면 사실 더 써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남겨진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고 다만 오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겠다든지 쓴소리 부분을 좀 강조한 게 있어서 기대가 되는 바이고 앞으로 어떻게 신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윤핵관 논란은 좀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임승호 전 대변인께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이나 특히 뭐 임승호 전 대변인 같은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내로남불이다, 제 식구 감싸기다, 끼리끼리 하고 서로 힘들고 어렵고 쓴소리 안 해왔다. 그래서 선거에 졌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출발 지점에 있어서 전 대변인이시니까 지금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긍정적인 측면 또는 대변해주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거 하나. 예, 쓴소리와 문제 제기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 뭐 네. 지지율이라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사실 뭐 인수위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용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신속하지 못하다라는 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네. 조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래도 요새 추세를 보면 또 당선인의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여서 네. 이걸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저는 이제 대구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유영아 이제 대구시장 예비 후보 지지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냈죠. 네. 이 메시지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거의 2012년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적이 없었는데 네. 대선 국면에서도 침묵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제 후원회장을 맡았던 것도 센세이션했는데 그래서 사실 원래 대구라는 지역이 그냥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깃발을 꽂으면 되는 곳이고 그래서 경선이 곧 본선이고 네. 이 경선이 어떻게 될까 정도의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이 경선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게 됐다. 약간 그래서 네. 대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서 직접 들어볼까요?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시장 출마한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를 요청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승호 전 대변인 우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는 시기는 굉장히 빨라서 좀 놀랐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사저로 들어가실 때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했을 때 좀 뒤에서 도와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일찍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언론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좀 놀랐는데 네. 또 자세하게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말은 하지 않고 있어서 뭐 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대구 시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한다든지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정치적 현안을 지선 전에 뭔가 그 입장을 내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선까지는 그래서 한 요 정도의 메시지로 관리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지방선거에 지지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뭐 대구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든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긴 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겠죠.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사면을 받은 상황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다르게 평가받고 있는 지점이 어떤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 차원에서도 사면을 하는데 다른 판단이 있었다라고 지금 청와대 측에서나 뭐 민주당 측에서는 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 논쟁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러한 메시지 효과 영향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 편이에요. 사실 궁금하시다. 저는 그 우리 임 전 대변인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때 선거에 활동하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본 바로 기억하는 바로 이야기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에 지지를 호소하는 스타일로서는 오늘 다 말한 거예요. 예전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항상 짧았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의 메시지는 대전은요? 아니면 국민도 쏟고 저도 쏟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뭐 이런 멘트들이 간혹 나오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 워딩들만 가지고 단순한 워딩들만 가지고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지지선을 한 거죠. 아주 직설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판에 미치는 이 메시지 정치의 영향력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의 본가를 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항상 선거 때마다 이제 뭐 개파 논쟁이라든지 어떤 뭐 특정 정치인의 메시지에 좌우되는 게 좀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의제가 주된 게 되다 보니 지금 대구의 어떤 지역 총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고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제 뭐 사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든 사실 이제는 좀 대구의 현안에 대해서 좀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구 타세요? 저는 본가 대구에 있습니다. 본가가 대구 투표권. 현재 투표권은 대구에 있죠. 그래요? 그러시구나. 대구 유권자로서. 유권자의 직접 목소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당시에 뭐 고향이 포항이니까요. 대구에 관심 많고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다 봤더니 임승호 전 대변인 말씀처럼 대구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고요. 청년들의 외부 유출이 거의 뭐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지속돼 왔다 이 말이죠. 이 부분들을 짚어줘야지 뭐 특정한 뭐 유력 정치인의 호불호 누구 편이냐 이것에 매몰될 상황이 대구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 좀 유영하 변호사의 경쟁자죠. 이분은 상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가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예비 후보의 이런 그 불편한 심기 공감 가는 측면이 있으세요? 굉장히 불편하게, 물론 제가 뭐 공감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홍준표 의원은 아니니까요. 제가 TK의 맹주가 되려는 건 아니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님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사실 경선 이거 잘 무난히 통과해서 이거 내 거였거든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자신한테 들어오는 대구시장 자리였는데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게 되면은 대구 민심이 어떻게 판세를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도 얘기하시고 했지만 메시지 자체가 좀 부적절하긴 하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게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좀 부적절한 게 뭐냐면요. 일단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 이 박근혜 정부 캐치프레이즈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거 국민 행복한 나라. 그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공사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유영하 변호사 지지해주는 이유가 나한테 잘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적인 거잖아요. 나한테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헌신해줬고 고생했고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거 되게 좋은데 선거 메시지용으로는 좀 아닌 거죠. 그렇죠? 공적으로 이 사람은 뭐가 뛰어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대구시장 하면 잘할 사람이니 대구 시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꿈도 대구시가 어떻게 잘 되는 건데 이 사람을 충분히 이룰 만한 사람이다라고 비전이 정치적으로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냥 제 꿈을 못 이룬 제 이어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국정농단 사건하고 탄핵 거치면서
크게 배운 게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콘텐츠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아요. 아니 예전부터 스타일이 이랬다니까요. 짧게 그때는 집에서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다 붙여갖고 언론이랑 다 이렇게 해갖고 찍어줬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 임승호 전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도 공사 구분 못하고 권력의 사유가 여전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공사 구분까지 나아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메시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아갔다면 본인의 어떤 뭐 형량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셨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뭐 유영하 후보도 다른 의제는 제시해야겠죠. 사실 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세를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박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른 후보들의 어떤 경쟁률이나 지지율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의제가 나오는 게 가장 큰 과제 아닐까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 알겠습니다. 시사포차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준비한 오늘의 안주 무엇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안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아세요? 아세요? 세계인이 다 아는 노래. 제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무시하십니까 지금? 세계인이 다 아는 노래인가? BTS의 버러라니까 버러. 네. 발음 좋으신데요? 네. 아니 근데 BTS야 뭐 세계적인 스타고 늘 뉴스에 등장하긴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등장을 했네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돼서 BTS가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논란이 휩싸여 있는 이유는 한쪽에서는 BTS를 부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검토한 바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잠시 오디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오디오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취임준비위원회 한쪽에 이제 취임준비위원회에서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라디오에 KBS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BTS 출연과 BTS 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논란에 휩싸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우리는 검토한 바가 없다. 물론 취임준비위원회랑 인수위원회는 다른 조직입니다. 취임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의원이죠. 네, 근데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조직이고 취임식 준비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수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대변인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 그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으면 직접 담당하는 곳에서 검토했다고 아직도 오디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 세계의 BTS 팬들이죠, 아미들이 뿔이 단단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연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검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아미들이 항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미들이 항의할 굉장히 항의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메시지를 내려면 논의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BTS나 뭐 하이브 소속사인가요? 소속사 측에서도 합의가 되고 최종 발표하는 형태로 가야지. 사실 이 문제 이전에도 뭐 소속사에 방문해서 어떤 병역 특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보라고 하긴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과정에서 사실 BTS 팬분들이 이전에도 사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BTS 측에서도 가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뭐 간이 많이 논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BTS 세계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메시지를 낼 때는 확정됐을 때 뭐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율적인 의지로 참여하게 된다면 참여하게 됐습니다라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논의 중입니다라는 것은 의도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반응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BTS의 출연 여부, 공연 여부를 둘째치고 제가 궁금한 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효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뭐 윤석열 당선인 늘 이제 요즘 뭐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위기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취임식은 성대하게 하시고 싶은가 보죠? 아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피해가 갈 수 있는 게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의제를 삼은 바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논의는 했겠죠. 뭐 이분 어때라고 그 정도의 사안에서 이게 나와버리니까 이 사안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당선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 한번 이렇게 해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많은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예. 정말 커다랗고 화려한 파티를 한번 열어주시겠다는 뜻인지.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네. 모셔서 성대한 파티를 여냐 뭐 이렇게 이런 시각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그 비판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어디서? 지금의 여권 민주당 측에서 과거를 딱 이제 거울을 들고 오셨어요. 국민의힘 당신들 문재인 대통령과 BTS가 행사를 할 때 쇼라고 비판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자꾸 저한테 왜냐?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이 임 대변인밖에 뭐 이게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논평이 나온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BTS가 사실 유엔이었잖아요. 이게 유엔 네. 회의였나요? 거기서 나온 건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이 문제를 내게 된다면 과거에 저희가 논평은 공식적으로 안 냈어도 네.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라든지 의원분들이 냈던 그런 것들 굉장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당 관계자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BTS 관련해서는 뭐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 없고 그냥 좀 자율적으로 맡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아미 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다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저거 네. 쇼야라고 할 때는 국민의힘 부러웠던 거고 만약 또 이재명 이런 비판이 후보가 당선인이 됐으면 민주당이 또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BTS 불러가지고 하고 싶었겠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BTS를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지 그러니까 말아라. BTS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 저한테. 여기서 문 닫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